안녕하세요. 최고야 심리상담소 원장 최고야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자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때요? 여러분들은 주변에서 혹시 자해하는 분들을 보셨나요? 저는 최고야 심리상담소를 10년 가까이 운영하면서 정말 많은 내담자들이 이 자해하는 문제 때문에 상담소를 찾는 내담자들을 만나봤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치료하면서 정말 이 문제는 모든 사람들이 좀 알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주위에는 이렇게 자해하는 분들이 계시나요? 자해가 여러분들 뭔지는 아시죠? 자해라는 것이 자기 팔이나 자기 몸 어느 일부분을 면도날이나 아주 날카로운 칼로 살짝 그어서 상처가 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분들은 이런 상처를 나게 할 정도로 자기 몸에 칼을 들이대서 피가 나기도 하고 결국은 너무 심하게 또한 해서 때로는 위험한 상황에도 노출이 되기도 하고 또 병원에 가서 그러고 난 뒤 치료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다시 자해를 시도하지요. 이렇게 계속 지속되는 어떤 자해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분들은 자기의 몸이 칼로 인해서 상처가 나고 또 흉터가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어, 지속적으로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 때문일 것 같습니까? 보통 이렇게 자해를 하는 분들을 보면 어린 시절부터 굉장히 소심하고 또는 부모가 너무 강해서 어렸을 때부터 자기의 감정을 충분히 부모에게 이야기하지 못한 분들입니다. 또는 뭐 이야기를 해도 아이가 소심하고 예를 들어 목소리가 작고 이러면 부모님들이 이 아이의 감정을 충분히 이해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아이가 하는 말을 중요하게 듣지 않거나 그냥 일방적으로 무시하거나 그러는 것이죠. 그러나 아이는 부모에게 자신의 감정을 충분히 표현했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늘 거부당하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정말 제대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인지 몰라서 그 다음부터는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어려워하게 됩니다. 집에서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 한 아이가 학교에 나가서 친구들과 지낼 때도 여전히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고 결국은 일방적으로 감정이 무시되거나 묵살당하거나 이런 상황에 이제 놓이게 되겠죠. 어떤 부당한 상황에서도 자기의 이야기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런 상태가 생깁니다. 부모들은 보통 이런 아이들이 조용하게 말썽 없이 잘 크고 있다고 생각하지요. 아주 기가 막힌 착각이기도 합니다. 보통은 말썽을 부리고 자기를 표현하고 좀 저지레를 하고 이렇게 활발한 아이들은 오히려 이 부분에서 안전한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의 감정을 충분히 표현하지 못하고 조용한 아이들이 오히려 더 이 상황에서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는 아이들은 결국 학교 생활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상황을 경험하다 보면 존재감이 현저하게 떨어지기도 하겠죠. 자신감도 사라지고 이제 감정이라는 것을 이해받지 못했기 때문에 상대방의 감정조차도 이해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학창 시절에 지속적으로 이런 시간을 보내서 이 아이가 사회에 나왔을 때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사회에 나오면 저절로 이 아이가 감정을 잘 표현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을까요? 죄송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어린 시절부터 감정을 이해받지 못하고
공감받지 못했던 한 아이는 커서 사춘기를 지나 성인이 됐을 때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는 아이입니다. 보통은 이런 아이들은 중학교 때 또는 고등학교 때, 심지어는 초등학교 때 친구들에게 매우 괴롭힘을 당하거나 왕따를 당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부당한 상황에서 자신의 감정을 충분히 표현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은 아이들에게 괴롭힘을 당해도 결국에 그냥 그 자리에서 그 모든 것을 감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죠. 그러면서 마음의 상처는 쌓여가고 결국 이 사회에 또한 사람에 대한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과 불신이 생기게도 되지요. 이런 아이를 부모는 체크하지 못하고 아이가 조용히 잘 크고 있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게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 아이가 사회에 나갔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부딪혀야 하고 부가가치를 얻을 수 있는 어떤 직업군에 들어갔을 때 이 아이는 굉장히 힘든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 충분히 자기의 언어로 자신의 어떤 상황을 표현하지도 못하고 또 상대에게 어떻게 자기를 말해야 될지도 모르고 또한 정말 일을 하면서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누군가가 도와줘야 하거나 또 도움을 요청할 때도 결국에는 어려움에 봉착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다 보면은 직장을 자주 옮기게 되거나 심지어는 직장 생활이 어렵게 되지요. 이처럼 이 사회에 살면서 어린 시절부터 자기의 감정을 이해받지 못하고 이런 감정을 오히려 가족들이 알아주는 것이 아니라 너는 왜 도대체 사회생활에 적응을 못하느냐, 너는 왜 그렇게 힘들어하느냐, 좀 노력해봐라, 용기를 내봐라, 너만 힘든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결국에는 어떠겠습니까? 이 사람은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나를 이해하고 바라봐주지 않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나 살아야 되겠죠. 그리고 사회에 또 적응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 한계에 부딪히게 되고 결국에는 자기 자신의 부족한 부분이 이제 죄의식과 그리고 우울과 분노와 무기력과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존재감이 현저히 사라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자해를 하게 됩니다. 결국 그 자해를 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기 몸을 그렇게 상처를 내고 굉장히 고통을 주면서 자기 자신은 그럴 때 감정이 해소가 되고 희열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지속적인 자해가 일어나겠죠. 결국 자해를 하는 사람은 나를 알아달라, 나를 이해해달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이런 자해하는 이 사람을 이해해주지 못하고 뭐가 그렇게 힘드냐라고 말을 하고 도대체 언제까지 그럴 것이냐. 너는 원래 그래. 그러다 죽을 수도 있다고 해도 죽으면 할 수 없지.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그 사람은 결국 심각한 상태에 가게 되겠죠. 이처럼 자해라는 것은 그 사람의 감정을 표현하지 못했을 때 결국 신체를 통해서 자기 스스로 고통을 주면서 거기에서 희열을 느끼고 감정을 해소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까지 되었으면 여러분들 누군가가 이 사람을 바라봐주고 알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아마 이 자해에서 벗어나지 못하다가 결국에는 굉장히 심각한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가족이나 형제, 이웃 중에 자해를 하시는 분이 계시나요? 그들을 여러분들 이해해주고 바라봐주고 공감해주고 그리고 그분들의 감정을 충분히 표현할 이런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도와주셔야 합니다.
특별히 가족 중에 그리고 내 자녀 중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정말로 그 사람의 마음을 깊이 헤아려주고 이제부터라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서 작은 말을 할더라도 조그만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분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그러한 가족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자해를 하는 것은 어쩌면 죽을 수도 있다는 아주 무서운 행동이기 때문에 이것을 경시하거나 무시하거나 그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또한 이것이 지속적으로 진행되다 보면 학습이 돼서 마치 조금만 감정에 스트레스를 받아도 자해를 하게 되는 행동으로 나가게도 됩니다. 이제 이것이 행동 패턴화된 것이죠. 이렇게 되면 매우 고치기도 어려워집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이런 분이 있다면 빨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여러분들의 감정을 충분히 이해받고 상처를 치료받는 그러한 상황이 돼야 합니다. 그리고 자해를 하시는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내가 자해를 하는 것은 나의 감정의 선택을 내가 하는 것입니다. 나는 자해로서 나의 감정을 선택하려고 하는 노력보다 이제 내가 선택하는 것이 내 몸에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감정을 선택해서 전환할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감정의 전환을 하는 것도 여러분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며 자해를 하는 것도 여러분들 스스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물론 주변에서 아무도 나를 이해해 주지 않는다면 여러분들께서 매우 힘드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자해로 해결하려고 한다면 여러분들 해결이 될까요? 여러분들 순간적으로 그것이 나에게 어떤 쾌감이나 감정의 해소를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또다시 나에게 그런 일이 닥칠 때마다 내가 자해를 한다면 내 몸과 그리고 나의 목숨의 위험도 있습니다. 저희는 자해를 하다가 실수로 이렇게 목숨을 잃은 분도 경험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해를 하시는 모든 분들을 이해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그들의 표현을 받아주시고 그들이 얼마나 지금 외롭고 힘든지 바라봐 달라고 하는 것에 대해 귀를 기울이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자해를 통해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감사합니다.